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둠의 세력이 키운 익명화폐입니다. 이번엔 블록체인 익명화 기술의 개괄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비트코인 이후 사이퍼펑크의 추적 불가능한 익명화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초기의 역사, 그리고 다크넷 마켓. 블록체인 초기 역사는 딥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딥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월드와이드 웹 또는 표면 웹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세상을 말합니다. 딥웹은 토르 브라우저와 같은 특수한 브라우저만 탐색 가능한 곳입니다.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인터넷 세상에서 긱들이 활개치는 세상, 이른바 긱들의 놀이터가 딥웹이었던 것이죠. 1990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서서히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터넷은 일반 사용자에게도 친숙해졌지만 딥웹은 여전히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남게 됩니다. 딥웹, 구글처럼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웹을 표면 웹이라 부르는 반면 딥웹은 검색 엔진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웹, 용어가 비슷한 다크넷, 다크웹 중 가장 넓은 범위로 쓰이는 의미. 긱, 하나의 분야에 심취한 괴짜들을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긱은 비주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딥웹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는 다크넷이란 세상이 존재합니다. 법의 감시망을 피해 익명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다크넷이죠. 이곳엔 해커 그룹으로부터 봇, 불법 거래, 포르노, 도박 사이트, 익명 정치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들이 존재합니다. 법의 감시망을 피해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어쨌든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기서 무기, 마약, 포르노, 스너프 필름 등 불법 상품 거래를 주고받는 곳을 다크넷 마켓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청부살인 의뢰마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블록체인 초기 성장에 다크넷 마켓이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다크넷 마켓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비트코인 이동은 이곳 다크넷 마켓과 사토시 다이스란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불법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화폐가 필요했고 그들에 의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죠. 돈 세탁. 나는 인류의 강요와 억압의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이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노예제도가 거의 모든 곳에서 폐지되었듯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한 사람에 의한 폭력, 강압과 모든 형태의 무력을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무력 사용은 기관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현재의 노력의 요점입니다. 정부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을 주기 위한 경제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 울브리히트. 2013년 10월까지 다크넷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은 실크로드란 웹사이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기축화폐로 불법 상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마리화나를 100 비트코인에 판다고 올려놓으면 구매자가 100 비트코인을 주고 구매하는 식이었죠.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후 판매자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환전 사이트에 가서 달러로 교환합니다. 이러한 교환 방식이 최초의 비트코인 시장을 형성했고 이후 비트코인 환전 사이트는 거래소로 발전합니다. 다크넷 마켓이 최초의 비트코인 시장이고 비트코인 환전 사이트는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 화폐의 통로였던 셈이죠. 나카모토 사토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키운 최초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란 점은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은 얼마 안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2013년 10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실크로드의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체포된 겁니다. 이후 실크로드는 폐쇄되고 실크로드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은 압수됩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공권력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상징적 사건인데요. 그 후 다크넷 마켓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은 공권력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더욱 골몰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가 그다지 순수하진 않았더라도 사이버펑크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지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적 불가능한 익명화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비트코인 이후 익명화폐의 폭발적인 등장과 발전은 여기서 시작된 듯한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날 대시, 모네로, 지캐시, 코모도와 같은 익명성을 강화한 화폐들입니다. 코인 믹싱. 첫 번째로 등장한 익명화 기술은 코인 믹싱 기술입니다. 코인 믹싱은 비트코인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초기에 개발되었던 익명화 기술인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같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서로 교환해서 출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죠. 예를 들자면 병수가 1+1 비트코인, 호식이가 1+1 비트코인, 예진이가 1+1 비트코인을 제출합니다. 그 후 병수의 각 1 비트코인은 호식이, 예진이에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호식이의 비트코인은 병수, 예진이에게, 예진이의 비트코인은 병수, 호식이에게 갑니다. 셋은 각자 원래대로 2비트코인을 갖지만 비트코인의 출처는 세탁됩니다. 코인 믹싱은 바로 이런 원리를 작동한 것인데요. 믹싱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숫자와 코인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후 코인 믹싱 아이디어는 대시, 코모도에게 계승돼 각각 마스터노드 믹싱, 탈중앙화 거래소 믹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바이트코인, 모네로의 크립토 노트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